여보, 나 진짜 뭐 하나만 물어보자. 왜 또? 요즘 왜 이렇게 맨날 심각한 소리만 하는 거야?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진짜 대체 아가씨는 어떻게 어머님을 구워 삶았길래?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는데 벌써 아파트며 시골 땅이며 다 물려받을 수가 있어. 또 그 이야기야? 아니, 진짜 가만 생각할수록 웃기잖아. 당신은 결혼도 했고 우리가 손주도 어머님께 안겨드렸는데 우리 몫은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챙겨주신다는 말만 하시고 왜 아가씨는 이것저것 못 챙겨줘서 안달이신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거야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완전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때 되면 알아서 챙겨주실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얌전히 좀 기다려. 아니, 난 절대 그냥 가만히 못 기다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어머님 말씀 듣느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여우 같은 당신 동생이 어머님 재산을 미리 다 빼돌려 놓을지도 몰라? 말 조심해. 그래도 내 동생이야. 난 분명히 경고했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나랑 우리 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시댁 식구들만 그렇게 감싸고 도는데? 아, 나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됐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희 부모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은 어머니마저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자꾸 병원 신세를 지시고 집안에서도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 저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시니 아내가 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작년에 여동생에게 넘겨주셨고 저희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의 일부도 동생에게 증여해 주셨거든요. 동생이 엄마 아프신 뒤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채로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에서도 수발 들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5년 전 저희 두 사람 결혼할 때 33평 아파트를 부모님께서 대출 없이 사주셨거든요. 반면에 시집을 안 간 제 동생은 그동안은 따로 물려받은 것이 없었고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헌신적인 병간호를 하고 있으니 엄마가 챙겨주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 아내가 아들 낳은 뒤로 계속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엄마가 편찮으실 때 아내에게 병간호를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3일도 못 가서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 동생이 직장 그만두고 병간호에 전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씨, 진짜 어떻게 어머님을 구워 삶은 거예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픈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벌써 땅이고 아파트고 다 물려받았냐고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해준 거 없으신데 아가씨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을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엄마 마음이죠.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고 싶으니까 물려주신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아가씨는 어머님이 예뻐해서 정말 좋으시겠네요. 부럽다 부러워. 고생도 노력도 하는 거 없이 전부 공짜로 물려받고. 저 재작년에 직장 그만두고 지금까지 계속 엄마 병수발 다들면서 모셨거든요. 노력이 없다뇨?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딸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아무튼 좋겠어요. 어머님이 아가씨를 그리 아끼셔서. 근데 혼자 다 먹을 생각 하지 말고 저희 얘기도 잘 좀 해주세요. 새언니가 그렇게 엄마 재산이 탐이 나면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오빠나 제가 새언니한테 병간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는 왜 자식 놔두고 며느리한테 시키냐고 방방 뛰었잖아요. 힘든 일은 며느리라서 하기 싫은데 재산은 물려받고 싶은 거예요? 아 참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거든요. 아들, 딸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 병간호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병간호 좀 했다고 해서 유산을 더 많이 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새언니 생각은 진짜 이해 못하겠으니까. 할 말 있으면 그냥 저희 엄마한테 직접 하세요. 네, 할게요. 하라면 내가 무서워서 못할 줄 알고? 저는 엄마 건강이 나빠진 뒤로 집에서 병수발에 전념하는 여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저는 딸린 처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제 동생이 군말 없이 맡아줘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 와중에 아내는 시설로 보내버리면 그만인데 뭐하러 사람이 붙어있냐고 툴툴거렸고 며느리로서 아무런 도움을 준 것도 없었습니다. 병수발이 말이 병수발이지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 동생은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하고 계속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실 아파트나 땅이 아니라 나머지 재산들도 동생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내어줄 생각이에요. 제가 못한 자식돌이를 혼자 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보, 성남에 있는 어머님 건물 있잖아. 그거라도 빨리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해. 서울에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도 아가씨한테 넘겨준다고 하시던데 이러다 눈 뜨고 다 뺏기겠어. 제발 적당히 좀 해. 오피스텔 넘겨준 건 효심이 걔도 따로 용돈이나 생활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직장 그만둔 지 벌써 2년인데 걔 퇴직금이나 모아놨던 돈도 벌써 다 썼을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딴 건 몰라도 성남 건물은 꼭 우리가 받아야 해. 거기 주변에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어. 그럼 거기가 낡은 건물이지만 보상으로 수십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여보, 어차피 그 건물은 나중에 동생이랑 반씩 나눌 생각이었어. 이미 작년에 엄마랑 셋이서 이야기 끝난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 뭐? 반반이라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준 게 얼만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시골의 땅이랑 이번에 서울 오피스텔까지 하면 그게 전부 얼마야? 성남의 그 건물은 우리가 싹 다 가져야 공평하지. 그거 다 합쳐봐야 우리 결혼할 때 해주신 이 집보다 안 비싸. 우리는 그때 가장 신축이고 제일 비싼 33평으로 해주셨잖아. 우리 엄마 집은 20년 넘은 낡은 25평 아파트인데다가 시골 땅도 다 합쳐봤자 1억도 안 하는 거고 서울에 오피스텔까지 다 해봐야 우리 집값보다 적어. 내 동생도 이제야 나랑 비슷하게 받은 거니까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자. 아니 아가씨는 아직 시집을 안 갔잖아. 우린 결혼했으니까 정당하게 우리 몫을 받은 거고 아가씨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치더라도 아들이랑 딸이랑 똑같이 반반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이 장남인데 적어도 2배는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람이 물러터졌어? 장남 좋아하네. 장남이면 뭐하냐? 우리 엄마 아플 때 누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당신이 자꾸 제 몫을 챙겨받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며느리로서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손자 낳아드렸잖아. 며느리로서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어머님한테 그 성남 건물 우리한테 안 주시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주 얼굴 못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려. 뭐? 지금 손주로 협박하는 거야? 너는 아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내가 뭘? 협박하는 건 어머님이 재산으로 우리한테 협박하고 계시는 거지. 나도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거야. 진짜 그 성남 건물 명의를 우리 앞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데리고 어머님 댁 안 가. 나 농담하는 사람 아닌 거 알지? 그래, 잘 알지. 나도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아무리 너가 노골적으로 유산 노리는 소리라더라도 우리 애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어. 뭐가 어쩌고 어째? 돌아가실 때까지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너 정말 또라이냐? 또라이? 당신 지금 나한테 또라이라고 했어. 그럼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재산 몰아주는 걸 내가 보고만 있어야 해? 그게 그렇게 억울했으면 너가 우리 엄마 병수발 대신 들어주던가? 아, 됐어. 이젠 이런 소리로 너랑 싸우는 것도 지친다. 그냥 이혼하자.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짐 싸들고 몸만 나가.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는데?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애 낳고 키우며 살았어. 나도 이 집에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 물려받은 재산의 며느리 권리가 어디 있냐? 너는 가끔 보면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욕심은 많은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아니야. 결혼하고 집안일만 한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재산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모르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던가 알아서 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 뭐가 없어? 아무튼 너랑은 이제 끝이고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보, 일단 나한테 기회를 좀 줘. 그래도 내가 우리 애엄마잖아. 여보. 그렇게 저는 현재 아내와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아내는 끝까지 포기 못하고 저한테 재산 분할해달라고 소송까지 걸었네요. 변호사 비용이 아깝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 낳아줬다고 유세를 떨더니 이혼하자는데 자기가 아들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말은 끝까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런 여자한테 제 아이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법대로 아내에게 줄 건 줄 생각이지만 결혼하고 씀씀이 큰 아내 덕분에 모아둔 돈도 얼마 없어서 나눠줄 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집이야 상속받은 재산이니 이혼할 때 분할 대상도 아니고 아내가 들인 변호사 비용만큼 저한테 뽑아갈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결과 나왔어? 거기서 뭐라는데? 불임이래. 나팔관이 너무 오래 막혀 있었고 이제는 시술해도 가능성이 엄청 희박하대.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당신한테 아이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가 보다. 그냥 앞으로 우리 둘이 살자. 그래,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알겠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이 알아서 직접 이야기해. 안 그래도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치시는 분인데 나도 모르겠다 이젠. 알겠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래. 어쨌든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수습하는 게 맞아. 아무튼 검사 받느라 고생했고 이따 집에서 봐. 저는 결혼 3년 만에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혼생활 2년 동안 아이는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설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손주 타령을 하셔서 보약도 먹어보고 무당이 날짜까지 정해준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결국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심호의 구박을 받으며 2년을 더 버티고 살았습니다. 맨날 제 얼굴만 보면 애도 못 낳는다며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거라는데 그때마다 변명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제 신우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채 결혼했고 아이를 낳은 지 반년 만에 이혼하더니 갓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바빠?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왜? 지금은 좀 한가한데 무슨 일이야? 방금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한 건데 당신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당신 때문에 평생 애도 못 낳게 된 마당에 부탁 한 가지만 좀 하자. 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고? 내 동생 말이야, 정혜. 지금 엄마 집에서 애 키우며 살고 있잖아? 근데 아니 빨리 본론만 이야기해. 걔가 애 낳자마자 바로 이혼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졸지에 엄마도 고생이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있거든. 가장 문제는 먹는 입이 늘어나니까 아빠 혼자서 버는 돈으론 생활이 힘든가 봐. 우리가 시댁에 생활비 보태드리자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걔가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애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어머님이 집에서 애 봐주시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힘드신가 봐. 설마 당신 나더러 신우 애 보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 말이 맞아. 사실 정혜도 너무 힘들어서 애 못 키우겠대. 아가씨가 힘들어서 못 키우는 애를 내가 왜 키워? 그러게 결혼 전 속도 위반에 결혼할 남자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될 게 뻔해서 그 애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렸던 건데 아가씨가 고집 피우면서 기어이 낳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애를 못 키우겠다는 거야? 엄마가 됐으면 철이 들어야지. 그딴 게 어디 있어? 내 동생 미래도 생각해야지. 걔 나이가 아직 한참인데. 애 때문에 혼사 막히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가씨가 재혼을 하던 말던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이 그 애만 봐주면 내 동생이 나가서 일도 맘 놓고 할 수 있고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잖아. 헛소리 계속 할 거라면 이제 카톡 그만해. 나 일하고 있는데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단순히 그냥 키워달라는 게 아니야. 정혜 딸을 우리 친자로 입양하려고. 뭐? 입양을 한다고? 정혜가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예 안 했잖아? 애도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니까 우리 밑으로 넣으면 돼. 이미 부모님이랑 정혜는 다 동의해서 결정난 상황이니까. 당신이 회사에 육아휴직 쓰고 애 좀 키워줘. 이제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라고. 이거 꿈이지? 당신 나한테 장난하고 있는 거지?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장난을 쳐?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아무튼 우리 집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알고 있긴 뭘 알고 있어. 당신이 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하는데 내가 미쳤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미친 짓을 허락하고 살아?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인데 친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차피 당신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렇다고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키우라고? 내 동생 아이가 왜 남의 자식이야? 당신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이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집안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이니까 당신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집에 그 아이 데려오기만 해봐. 세상에 친엄마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나보고 친자로 입양하라고?
진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전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진짜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따위고 뭐고 이런 소리 할 거라면 더 연락하지도 마.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신우의 아이를 입양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전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나중에 제 손에서 자란 아이가 출생의 비밀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뒷감당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헛소리를 거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방금 다 이야기 들었다. 너가 절대 못 키워주겠다고? 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제 친자로 입양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걸 왜 못해? 우리끼리 비밀로 하면 그만이지. 아니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럼 대체 우린 어쩌라는 거야? 정혜 앞날도 생각해줘야지. 우리 정혜가 다음 달에 상견례 할 건데 이제 와서 애 딸린 이혼녀라고 할 순 없잖냐? 네? 상견례요? 너 모르고 있었니? 정혜 상견례가 다음 달에 있어. 그러니까 빨리 너가 입양 좀 해줘라. 우리한테는 급한 일이야. 애 낳고 이혼한 지 겨우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요? 그쪽에서 아가씨한테 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제 생각에는 그냥 아가씨가 남자한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혼한 것과 애 낳은 걸 속이고 살겠어요? 너 미쳤어? 누구 혼삿길 막을 생각이야?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었길래 어쩜 그리 생각머리가 없냐?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을 하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에요. 어차피 너가 애도 못 낳는데 이참에 데려다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라 내 딸 좋고 며느리 좋은 일이지. 어머님, 강아지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아가씨 아이 입양 못해요. 절대 키워줄 생각도 없고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애도 제대로 못 낳는 게 어디 시건방지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그쪽 집안 사람들은 전부 정혜가 초혼인 줄 알고 있는데 애도 있고 이혼했다고 하면 기절초풍을 할 거다. 너 진짜 새언니가 되어서 그 꼴을 보고 싶니? 그걸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어차피 하겠다고 허락도 안 했겠지만 이런 일을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시댁 식구들끼리 정해버리시고 제 입장이나 제 생각은 무시하시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혼녀 딱지까지 붙으면 누가 너 같은 걸 쳐다나 볼 줄 알아? 방금 했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잔말 말고 입양해서 키워라. 저 지금까지 3년으로 충분하고 더는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없어요. 2번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이 결혼 전부터 제가 살던 집인 건 아시죠? 오늘 당장 남편한테 나가라고 할 테니까 이제는 어머님 자식들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겠네요. 내 아들을 쫓아낸다고? 이미 우리 집엔 더 이상 방도 없어. 코딱지만한 집인데 어떻게 여기서 5명이 살 수 있겠니? 애 키워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이혼한단 소리는 하지 말아줘라. 그건 제 알 바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남편 반납할 테니까 어머님이 평생 끼고 사세요. 아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했어? 했지. 미쳤어? 이게 끝내긴 누구 맘대로 끝내?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줬는데. 나 안 미쳤고 당신 오늘 퇴근하면 차키 반납하고 짐 챙겨서 나가. 이혼 서류는 내가 따로 변호사 만나서 준비할게. 다 됐다고 하면 와서 도장이나 찍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몰라서 물어? 집도 내 집이고 당신 차도 우리 아빠가 사준 거잖아. 너랑 너네 부모가 이를 이렇게 키운 거니까 좋게 이야기할 때 다 두고 나가. 아니 당신이 애도 못 낳으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입양하자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집에 돈도 많으면서 애 하나 못 키워? 내 동생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인데 너는 너 생각만 하냐? 당신은 당신 가족들만 중요하지? 너네 집안 사람들한테 나는 안중에도 없더라? 너가 지금 가진 능력으로
평생 이런 집에서 살고 그런 차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결혼 잘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너가 뭐라도 된 줄 알았지? 뭐라고? 너 입 뚫렸다고 막말하는 거야? 막말은 무슨,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쥐꼬리 같은 당신 월급 그냥 알아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펑펑 술이나 마시고 모아둔 돈 한 푼도 없지? 그러게 평소에 돈 좀 모아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겠어, 알겠다고. 우리 엄마가 애 안 키워도 된다고 했다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번 일은 넘어가자. 내가 오빠로서 여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오버한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웃기고 있네. 동생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나한테 썼어도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예? 이제 와서 무슨 이해를 해?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웃기지 마. 그동안 편하게 사느라 참 좋았지? 생각해보니까 나랑 우리 가족들이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와서 헛소리 그만하고 퇴근하는 대로 차키 놔두고 짐 싸서 꺼져.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집이며 혼수며 전부 저랑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생각으로 능력 없는 남편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살았고,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란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기죽어서 할 말 못하고 지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지냈나 싶어요.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고 재혼할 생각도 없으니 저 혼자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올겨울엔 친정부모님 모시고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